국가원로회 수신 122호 태릉 골프장. 나라와 함께 결의와 함께 1966년 11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커다랗게 서 있는 바위 위에 새겨진 눈에 익은 단아한 필체의 휘호다. 그로부터 50대 중반을 간당긴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예술품 같은 붉은 소나무로 가득한 태릉 골프장이 그 수려하고 농염한 자태를 한껏 뽐낼 수 있는 아까운 나이에 공개적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강제 처형되는 것이다. 확실히 문재인은 천운을 타고났다. 대통령만 하더라도 하늘이 점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산재한 지뢰밭을 용케도 잘 피해 나간다.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시발로 소주성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기 중매로 뺨따기 석대는 벌어놓았는데 코로나가 한 칼에 끝내버리더니 이번에는 집값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화병을 태릉 골프장 처방으로 10가지 내리게 했다. 위기 때마다 꺼내보라고 공명이 조자룡에게 준 꾀주머니 스토리와 비슷하다. 송곳니 미모를 갖춘 여동생을 유비를 잡는 미끼로 쓰려 했으나 오히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나라의 대도둑 주유마저 제갈공명의 작전에 넘어가 분통이 터져 죽는 내용인데 문재인도 누군가가 꾀주머니를 만들어주는 책사가 있는 모양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중국 대사는 항의의 표시로 대사관에 집거했다. 1916년 12월 한 송년회 모임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중국을 유학한 학생들이 마련한 자리에 중국 대사가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공명만은 못해도 중국이 인정하는 제사라는 야당의 김진표 의원이 유일하게 한국 내빈으로 마이크를 잡고 친중을 과시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한 야당 내에서는 유일한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90년대 중반 경제기획원 국장 때 1년 코스의 국방대학원을 갔다. 200명 중 군인과 민간인이 거의 반반인 국대원은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돈독히 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출퇴근이지만 서로의 필요성도 있어 대부분 저녁 식사도 그룹별로 함께할 정도로 재학 때는 물론 졸업하고서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주말에는 골프가 단골 메뉴다. 태릉 골프장은 고기로 치자면 한우 트리플 A급은 된다. 골프라면 누구나 한양 CC와 함께 히스토리급에 속하는 이곳에서 한 번쯤 라운딩 해보고 싶어하는 명품 골프장이다. 김진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것 같은 현역 군인들과 골프장이 거슬렸다. 보수권에 속했던 공무원을 청산하고 진보 좌파 김대중 문화를 거쳐 노무현 치하에 들어서니 그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고 당시 이해찬과 문재인이 주동하여 남성대 골프장과 특전사 일대를 없애는 걸 보았다. 그렇다고 고위관료인 그가 군인들과 가볍게 사귀면서 군 골프장의 용도를 몰랐을 리가 없다. 태릉을 비롯한 남성대, 성남 등 군 골프장은 유사시 일개 군단이 수경지로 삼아 공격과 방어 전술을 펼치는데 필수적인 공지로 6.25를 통해 2차 대전을 치른 미군한테서 전수받은 예비적 군사작전 지역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공지 확보가 반드시 적용되어 38선과 인접한 일산도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전시에는 물을 빼고 일개 군단이 주둔할 수 있게 준비한 거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헬기를 이용하여 보급품을 공급하거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대포나 군 차량도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 공제가 필요해 관리를 하는데
체력 단련 명목으로 골프장으로 조성해 놓으면 평상시 경계 경비 등에 이용하여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아파트의 소방도로와 같은 개념이다. 이해찬은 김대중 시절 야당인 송영선 의원과 남성대 골프장에 라운딩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대는 기계가 살아 있었다. 예약도 하지 않고 무작정 국회의원 특권이랍시고 골프채만 빚에 딸려 메고 온 의원들의 입장을 군 골프장은 단호히 거부했다. 오죽 급했으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실무자는 눈치 없게 원칙을 고수할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놈의 군바리들, 특히 육사 것들을 손을 봐줘야 했다. 이런 판국에 부산에서 양말 공장을 하던 부친이 전라도 놈들에게 돈을 떼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던 비서실장 문재인이 이해찬에 가세했다. 충청도 이해찬과 장군 콤플렉스까지 있었던 쫄병 출신 문재인은 죽이 맞았다. 김대중 정부 때 대장이 된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신일수는 광주고를 졸업한 전라도 놈이다.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놈 타령을 하던 노무현에게 문재인은 신일순이 친미주의라고 꼬드겼다. 뒤를 캐보니 육사 출신들한테도 깐깐한 성깔로 이름났다. 돈 먹은 것은 없었다. 저 멀리 사단장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월 70만 원 사단장 판공비 및 기타를 부대 회식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액수를 부풀렸다. 그런데 신일순을 조사할 군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또 전라도 놈들이었다. 헌병조사대장과 관계기관장 3명을 먼저 자르고 신일순을 감방에 보내버렸다. 전라도 놈들 손보기는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국정원을 비롯한 힘있는 부서의 간부들이 대거 한직으로 쫓겨났다. 당시 인사수석 정찬용도 문재인에 잘렸다. 전라도 놈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문재인의 일을 갈았다. 박근혜한테 지고 나서야 문재인은 광주에 내려가 싹싹 빌었다. 그 이후 전라도 놈들과 문재인은 한몸이 되었다. 한편 이해찬은 칼을 뽑았는데 남성대가 수도권 방위라는 군작전 개념을 무시하고 하라는 명령에 군이 쉽게 따를지 동정을 살폈다. 군은 총리가 마음먹은 사안이니 거절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실리추구 작전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이전 비용을 요구했다. 나름대로는 부담이 되면 이전 계획 백지화도 기대해 볼 만한 묘수라고 생각했다. 의외로 이해찬과 문재인은 이견달지 않았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금액이 많아도 상관없고 군과 남성대 골프장만 지방으로 옮기면 묵은 체증이 풀리는 사안이었으니 당연했다. 그렇게 남성대 골프장,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등 송파구 일대의 군시설은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유사시 대응에 차질을 만들고 1만 명 입주민과 부동산 업자만 좋게 만든 것이다. 드루킹 김병수 사건이 조국과 송철호로 묻히더니 4.15 부정선거가 뒤를 잇고 이제는 막판인가 했는데 윤미향이 터졌다. 그것도 잠깐 자살인지 타살인지 박원순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버렸다. 4년을 시달린 가엾은 여비서만 2번을 죽는 속에 민심이 들끓어 문재인 지지율이 뒤숭숭해졌다. 자칫하면 2030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를 위급한 찰나에 드디어 시진핑 씨나 김진표가 제갈공명의 꾀주머니를 문재인에 상납했다. 골프장은 교통망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문재인은 흡족했다. 이 기회에 임기 초반 여론 악화로 접어놓았던 육사까지 경상도 영천으로 내쫓아 버리자 45만 평 일대 2만 가구, 그 다음 미군이 반환한 성남 골프장도 아파트 대단지로 개발하는 거다.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픈 판에 얼마나 시원한 소식인가. 신문도 골프장 아파트라며 취재 열을 올리고 그린벨트 말은 쏙 들어가 버렸다.
인민들이 더 좋아라 하니 게임은 끝난 것이다. 뭐 태릉 골프장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니 보호해달라고? 군화 대신에 쓰레바짝도 못 던지고 총을 가진 군바리들이 문재인에 사정하는 국민청원이나 하고 있다. 이렇듯 유약하니 대통령 각하 심기가 편해질 이제야 살만하다. 고맙다 김진표. 2020년 7월 24일 사사로움이 국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호근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